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 원용석의 진실정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용석의 진실정치 구독, 라이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를 향해서 두 번의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 댄 번지노 유명한 보수 논객이고요. 그 전에 비밀 경호원으로도 오랫동안 활동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경호를 했었죠. 그리고 연방 하원 선거에도 두 번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볼티모어 출신이고 굉장히 논평도 잘 하는데요. 전에 댄 번지노가 얼마 전에 이제 청문회에도 나왔습니다. 청문회 나와서 어떻게 대통령 암살 사건이 이렇게 버젓이 벌어졌는데 이제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사건 이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킴벌리 치틀 경호국장이 해고 조치가 되지 않았는가? 어떻게 사퇴하게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었는가 의심스럽다 그랬습니다. 댄 번지노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기기 쉽지 않다. 이기더라도 이긴다고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댄 번지노가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암살 당한다는 겁니다. 사실 트럼프 암살 가능성은 저도 한 2, 3년 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이 정도로 기득권이 싫어하면 메인스트림 미디어, 빅테크, 빅은행, 빅 아카데미아, 빅 엔터테인먼트 뭐 사실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력들은 트럼프를 다 싫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미국 국민들이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렇게 버텨오고 있는 거예요. 근 10년 버텨왔죠. 2015년부터 정치 활동을 했으니까. 물론 이제 정치 논객으로는 뭐 2000년대부터 활약을 하긴 했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트럼프가 이기더라도 당선인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2025년 1월 20일 백악관에 재입성하더라도 4년 내내 이제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분명히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스케줄이 공개되지 않았어요. 트럼프가 플로리다주에서 그 골프장에서 골프 친다는 걸 외부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공식 일정에 잡혀있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알고서 그것도 12시간 전에 미리 잠복해 있다가 암살을 시도했다? 이거는 비밀 경호원 중에 누군가가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죽기를 바랬다는 거고 루스하고 한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미국 정치가 이렇게 부패한 줄 몰랐다. 제가 예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한 10년 전부터. 미국 정치판이 굉장히 저질이고 부패하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국이 그래요. 미국 정치가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는 식으로 선진국이라는 식으로 이래서 대단해 저래서 대단해. 미국이 마치 정치 선진국인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해요. 한국에서. 그런데 알고 보면은 한국은 진짜 발바닥에도 못 미칩니다. 미국의 그 부패함, 극악무도함, 악랄함. 그 악랄함을 얘기할 수도 없어요. 유튜브에서는. 자세히 파헤치면 안 되는 그런 세력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미국 정치판을 보면은. 일례로 앱스틴 아일랜드 사건이 대표적인데 앱스틴 아일랜드 연루자들에 대해서 얘기가 이제 안 나오고 있어요. 건들면 안 되는 선이라는 거죠. 댄 번지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제가 여러분께 설명하겠습니다. He's not going to make it to inauguration day, even if he wins. You hear what I just said? There's something that has to happen today. Congressman Chip Roy, Congressman Crane, Congressman Biggs, Congressman Mills. Those are the guys who seem to really, really care about what happened. We did that hearing up there. Forgive me if I'm leaving anyone out. I'm asking you guys, because you seem to be the ones intensely concerned with keeping the president and potentially next president alive. There's something you need to get started on right now. Right now, meaning 10 minutes ago. 계속 이런 식이면은 트럼프 취임식까지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봐도 불안해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 정치 역사상. 2번의 암살 시도를 피했다. 그런 적도 없었고요. 근데 이걸 계속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이면.
바꿔 말해서 그만큼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도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전부터 얘기했죠. 트럼프가 경합주 전승 거둘 거라고. 왜냐하면 카말라 해리스 물론 지난 대선 토론 때 생각보다 잘한 건 맞지만 경합주 눈금을 바꿀 만한 그 정도의 퍼포먼스는 아니었습니다. 워낙 기대치가 낮아서 그거를 살짝 뛰어넘은 것일 뿐이고 지금 ABC 휘슬블로어 얘기까지 나오면서 내부 폭로자까지 나오면서 저는 그 내부 폭로자 진술 내용이 다 진실일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 진행자들이 한 짓들만 봐도 그렇고 타이밍도 웃기지 않습니까? 휘슬블로어가 딱 나오니까 내부 폭로자가 나오니까 암살 시도도 비슷한 시기에 나오고요. 이 내부 폭로자 말들이 진실로 드러나면은 ABC는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하지만 지금 문제는 ABC가 끝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죠. 뭐 어차피 여러분께서는 ABC 뉴스 그리고 요새 ABC 사람들 안 봐요. 공중파 자체를 잘 안 봅니다. 유튜브 세상이기 때문에 요새 유튜브, X, 뭐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걸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 타인종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과연 생존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암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걸 과연 지금부터 11월 5일까지는 물론이고 11월 5일에 당선되고 내년 1월 20일까지 그리고 내년 1월 20일부터 2029년 1월 20일까지 무사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유도 제가 퇴임 이후에도 걱정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트럼프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이런 무브먼트가 없었어요. 이런 마가 무브먼트 같은 저는 그 근처에 가는 움직임도 전 보지 못했습니다. 오바마의 선풍적인 인기 그거는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 빅테크가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그런데 기득권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인기가 높은 정치인은 없었어요. 언론이 에브리데이 이렇게 비판하고 24시간 내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지지율 보면 45에서 50% 넘나들잖아요. 트럼프 보면. 이런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안 나올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은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사람인 거죠. 당연히 이제 트럼프가 이제 뭐 말실수도 하고 막말도 하고 그런 거는 맞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다 그걸 눈 감고 트럼프를 지지해야 하는 것은 트럼프가 미국 내 부패, 오랫동안 썩은 그런 부위를 어느 정도 드러낼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열광하는 거고. 트럼프만큼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트럼프가 어제 미시간주 유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주류 언론이 자기를 그렇게 깔 때 뭐 말도 못하고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말을 얼버무리고 뭐 횡설수설하고 그렇게 이제 비판하죠 트럼프를. 근데 트럼프가 여기 대해서 어제 구체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정말로 그렇게 말을 못하고 그 말을 뭐 횡설수설하고 어리버리하게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몇 날 며칠 줄 서가지고 내 연설 들으려고 하겠느냐고. 내가 말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따르는 거 아니냐고 딱 그 얘기를 어제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께 누차 얘기했잖아요. 저는 트럼프만큼 이렇게 말 잘하는 정치인을 제가 본 적이 없다고. 제가 그거 말하는 거는 모든 거를 이렇게 청산유수처럼 뭐 논리정연하게 말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엔터테이너 같은 그런 연출을 굉장히 잘해요. 유머가 있고. 그러니까 그 트럼프 연설을 이렇게 쫙 들으면은 거기 안에 희노애락이 있어요.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어떤 얘기 하는지. 근데 트럼프 연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 않으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런 어필하는 트럼프가 왜 이렇게 많은 미국인에게 어필하는지. 굉장히 인간적이고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편견 없이 들으면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치인들이 줄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 정치인 트럼프만이 아니라 옛날에 비즈니스맨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술집에서 이렇게 맥주 한 잔 같이 마시면서 이렇게 스스럼 없이 얘기하는 그런 느낌을 줘요. 트럼프가 유세 때. 물론 제가 말하는 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 1부터 100까지 다 팩트가 정확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말하는 스타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말로서 사람들 마음을 휘어잡고 이러는 게 트럼프를 두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히틀러가 옛날에 그랬다고. 히틀러가 사람들 심금을 울리게 했다고. 근데 히틀러하고 트럼프는 달라요. 히틀러는 모든 걸 장악했죠. 나치가. 모든 걸 장악했습니다. 독일에서. 지금 트럼프는 모든 걸 장악하지 못한 상태예요. 오히려 모든 그런 기득권 진영의 공공의 적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열광하는 거예요. 이 사람밖에 없다. 트럼프만큼 맞짱 뜰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이 정도 배짱. 그러니까 배짱이거든요. 트럼프를 보면 트럼프는 배짱 있는 사람, 배짱 있는 남자. 그리고 남자들이 이제 특히 트럼프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배짱 있는 남자를 좋아하거든요. 남자들도. 그러니까 배짱 면에서 트럼프 레벨에 도달한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열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정도니까 이렇게까지 버티지, 이렇게 싸우지, 누가 이렇게 끝까지 싸우겠느냐 이거예요. 댄반지노가 약간 좀 눈물을 머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가 이기더라도 이게 쉽지 않겠다. 이 첫 번째 임기 때도 어려웠지만 두 번째 임기 때는 아마 반대 진영에서 총공세를 펼치지 않을까. 정말 전에 없는. 2016년 때도 2017, 18, 19, 20 그걸 다 뜨겁게 맛봤는데 뭐 심지어 팬데믹도 트럼프를 끌어내리기 위한 세력의 움직임이었다고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 막강한 세력들이 아마 여러분께서도 느껴지실 거예요. 제 방송 보시는 여러분께서도. 트럼프 이슈는 미국만의 이슈가 아니라 전 세계 이슈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를 들면 세계 경제 포럼, 세계 보건기구, 파리 기후협약.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벌리스트, 뭐 나토도 그렇고 글로벌리스트 어젠다에 철저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트럼프예요. 이거를 노골적으로 숨기지도 않고 트럼프. 그리고 많은 미국인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부패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미국에서. 그냥 맹목적으로,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보면 맹목적으로 미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미국 내 그 기득권 부패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갉아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인종차별주의자다. 백인 우월주의자다. 미국 그 사회 시스템을 다 이렇게 나눠서 서로, 그러니까 시체말로 갈라치기죠. 갈라치기에서 서로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뭉치지 못하게. 흑인과 백인 간 갈등 자꾸 부추기고, 아시안 증오범죄 부추기고, 그리고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서로 증오하게 만들고, 이제는 성별까지 이제 헛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미국 초등학교 가보면은 너가 남자면 남자라고 생각해. 남자라고 생각하면 넌 남자야. 넌 여자라고 생각하면은 넌 여자야. 이런 교육부터 바로 받는다고 그럽니다. 바로 받고 있어요. 예. 미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어린이 성교육. 그 책들 보면은 아마 여러분께서 특히 한국에 계신 분들께서는 충격을 크게 받으실 거예요. 거의 포르노 수준이에요. 포르노 수준. 그러니까 미국을 보면 이제 몰락하는 국가구나. 그 느낌이 정말 많이 듭니다. 솔직히. 굉장히 몰락하고 있구나. 이게 로마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처럼 미국도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몸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살다 보면. 그러니까 트럼프를 이렇게 맹목적으로 사람들이 따라하고 지지한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트럼프 그 배짱에는 열광하는 겁니다. 예, 그 배짱에는 열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거의 뭐 99.9%의 인구가 그렇게 못하거든요. 특히 억만장자이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억만장자가 이렇게 기득권 상대로 맞서 싸우는 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인들로서는 굉장히 또 그게 운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득권에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트럼프도. 그래서 자기가 이 기득권의 부패함을 더 잘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80년대부터 잘못된 점들을 지적해 왔어요. 트럼프 보면. 연방 하원 의원 칩 로이 그리고 크레인 의원한테 댄 반지노가 그렇게 촉구했습니다. 비밀경호국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자체 조사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댄 반지노는 두 번째 암살 시도 용의자가 분명히 내부 정보를 입수해서 12시간 대기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댄 반지노는 8월 26일 정확하게 전망을 했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7월 13일 펜실베니아 버틀러에서 열린 트럼프 선거 유세에서 비밀 경호국이 트럼프 암살 시도 이전보다 현재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암살 시도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써있죠. If you think this is the last incident, you're out of your mind.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게 마지막 암살 시도라고 생각한다면은 네 정신이 나간 거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비밀경호국 트레이닝, 훈련하고 맨파워, 인력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Major problems라고 얘기했어요. 댄 번지노가. 댄 번지노도 참고로 트럼프 러시아 조작 스캔들 폭로하는데 앞장선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 스파이게이트 추천하고요. 읽어볼 것을. 한마디로 지난 7월 13일 펜실베니아 암살 시도 사건은 비밀경호국이 엉망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The Secret Service has effed up again. effed up이라는 건 여러분께서 아시죠? F-U-C-K 얘기하는 거예요. 망칠 때 이런 표현 많이 한다, 영어로. 그러니까 effed up. 그러니까 F-U-C-K'd up. 잘한 거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그래서 번지노는 일요일 총격범이 트럼프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 비밀 경호국에 첩자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그날 거기에 위치해 있을지 어떻게 알았냐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밀 경호국 내에 정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랑 성관계 이렇게 갖는 거 아니냐. 허니팟 작전 펼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다른 곳에서 이런 함정을 운영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허니팟 함정이 아닌지, 그리고 어떤 요원이나 국토안보부 직원, 즉 통보를 받아야 하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생각이 여기까지 닿게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비밀경호국이 국토안보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암살 시도 자체를 FBI가 조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FBI는 트럼프를 못 끌어내려서 안달이잖아요. 그렇죠? 법무부 산하 아닙니까? FBI도? 법무부는 지금 트럼프 상대로 기소하고, 예? 대선 후보로도 출마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정부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플로리다 주지사 론 데산티스가 나섰습니다. 연방기관이 트럼프 암살 시도에 대한 수사를 주도하는 것은 이해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 충돌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미국이 그런 지경입니다. 법무부조차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FBI조차 믿을 수 없는 거죠. 물론 똑똑한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은 진작부터 안 믿었죠. 그 리더들을. 그래서 플로리다 주에서 조사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론 데산티스가요. 데산티스 주지사는 화요일 기자회견에서 연방기관이 전직 대통령을 기소하려고 하는 건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 검찰청에 자체 수사를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지사는 가장 최근 암살 시도가, 일요일 날 있었던 암살 시도가 연방법이 아닌 주법 위반이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비밀 경호국 내부 고발자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카운터 스나이퍼 요원인데 그러니까 5 high level supervisor가 제거되거나 해고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그렇게 거듭 강조했고요. 그리고 11월 전에 암살 시도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거는 이제 그 X에 올라온 이 글은 이번 두 번째 암살 시도 전에 나온 거고요. 더 이상 자기는 비밀 경호국 카운터 스나이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비밀 경호국 언제 바꾸느냐? 이렇게 써있죠. This agency needs to change. If not now, when? The next assassination in 30 days? 이렇게 나오고 있죠. 지금 바꾸지 않으면 언제 바꿀 거냐? 30일 뒤? 30일 안에 암살 시도 있은 뒤에 그제서야 바꾸겠다고? 체포된 라이언 루스죠. 루스라고도 하고 라우스라고도 발음을 하고 있는데 암살 시도범, 암살 용의자가 이렇게 좀 평화로워 보여요. 이상하게 체포된 모습이. 자, 라이언 웨슬리 루트는 하와이 주민이라고 그럽니다. 하와이 딱 그 트럭 갖고 있는데 이 트럭에 뒤에 보면은 바이든 해리스 범퍼 스티커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2012년엔 노스캐롤라이나 당 소속이 없는 그냥 그런 유권자로 등록이 됐었고요. 2024년 3월에는 하와이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투표했습니다. 후원한 내역을 보면은 절대적으로 민주당을 이렇게 지지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 지지자인데 2016년 때는 트럼프를 찍었고 나중에 트럼프한테 실망해가지고 암살 시도까지 한 겁니다. 액트 블루 보이죠? 액트 블루는 민주당 지지하는 기부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정치활동위원회, 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Political Action Committee 약자예요, 팩은. 그리고 웨슬리 루스가 작년에 트럼프를 암살하는 책도 출간했습니다. 이란 정부에 트럼프를 암살을 촉구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우크라이나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Ukraine's Unwinnable War. 그러면서 The Fatal Flaw of Democracy, 민주주의의 치명적인 약점. 그래서 뭐 대만,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북한 얘기도 이렇게 썼네요. 3차 세계대전. 뭐 이런 내용의 책을 작년에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한 로비스트로도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와이, 노스캐롤라이나, 뭐 DC 보니까 한 달에 3,000불 정도 벌었다고 그러거든요. 도대체 그 돈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그 돈이. 그래서 뭐 CIA 배우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보면은 대량 살상 무기 소지 혐의로 중죄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X에서 이안 캐롤이라는 분이 이분이 원래 의류 사업 하시는 분인데 또 이렇게 진실을 파헤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루스라는 사람이 웨인 루스라는 사람이 CIA 자산이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체포 기록을 보면은요, 이 체포 기록 누구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100번 넘게 체포됐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량 살상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이안 캐롤 X에 올린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Has dropped, and there's some spicy details already. Ryan Routh, very strange guy who's lived a very strange life. And this time, the internet was wise and archived all of his socials as much as possible before the FBI took it all down. So here's some basics on what we know about him, and one really interesting rabbit hole about who he might be. Right off the bat, though, it's super early. This is all speculative. Take your time, pump the brakes. We're just digging through dirty laundry. We don't know what sticks yet. But this guy is a private American citizen who traveled to Ukraine on his own dime, to help recruit civilian soldiers to fight for Ukraine and Afghan special forces he was like recruiting on his Facebook page. Here's an archive of all of his tweets that look pretty damn automated to me. They pretty much all look like this. In a past life in Hawaii, he apparently ran this company that made a single tiny home and a single Facebook page and never did anything else with it. Super weird. But I grabbed everyone that he followed on Twitter before they deleted it. He only followed 60. And right down at the bottom of that list, which I think indicates his first follow, is this girl named. 자, 제가 오늘 영상 제목으로 달았는데요. 이 수킴이라는 여성이 XCI입니다. 랜드 코퍼레이션, 랜드 연구소에 있었고요. 예일대 나온 것 같은데 이분하고 수킴하고 프렌드더라고요. 서로 팔로우 하더라고요. 수킴은 아까 라이언 루스 팔로우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돈이 없는데 아까 보면 알 거예요. 그 후원금 보면 뭐 1불 주고 5불 주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한 달에 3,000불밖에 못 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렇게 우크라이나 가서 민병대 만들고 로비 활동을 하고 배후에 누가 있느냐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이 수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가장 먼저 팔로우했다는 거예요. 한인 여성입니다. 이상하게 미국의 굵직굵직한 사건들 보면 한인이 꼭 있어요. 물론 이분이 이제 그 뭐 암살 공모했다 이건 아닙니다. 절대.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영상. Who is ex-CIA, along with some other very interesting things. Now, again, reminder, this is just speculation, digging through Twitter dirt. Maybe this chick is just a wonderful, patriotic person that's helping America. Who knows? But her account is private, meaning why does he follow her? I've been digging around and one. 네, X 계정에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돼 있습니다. 팔로워가 3,400명 정도 돼요. 이분이. 도대체 라이언 웨인 루스하고 수킴 어떤 관계인지 의혹을 제기할 만하죠. Found her in the people that follow him back.
I have not been able to confirm that for myself because they took the account down. If you've got a video of the 1.2 thousand followers that followed him, that would be great to know. He says that she was at the bottom of his followed list, meaning that she followed him right when he made the account. That would make sense, seeing as she's at the bottom of his following list of who he follows too. I mean, every asset needs a handler. And when you go through some of these other affiliations, 자, 그리고 수킴하고 그러면은 어떤 기관이 연관돼 있는지 거기까지도 이렇게 파헤쳤습니다. 이분이. these other affiliations here, you get what is essentially the CIA training grounds at Johns Hopkins University. It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the many kinds of military power, from the use of terror by small non-state groups to the threatened use of nuclear weapons. Its director is John McLaughlin, who is literally an ex-acting director of the CIA and ex-deputy director of the CIA, 3-decade career at the CIA. David is third on the list of people at the top of this institution at the university. 30-year career in Army Special Forces, various special operations, invading various countries, as well as Operation Enduring Freedom. You get the idea. Anyways, RAND Corporation. That's a military industrial complex think tank, kind of like the Atlantic Council. And LMI org. Yeah, that's like a military industrial complex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as well. Preliminary findings on the internet when you search our homeboy, the shooter, show his arrest record, including in 2002, possess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lass F felony, along with 3 other blocks of things like possession of handguns or concealed weapons and driver's license stuff. And yeah, that sounds like some operative shit to me. But again, we don't know any of this yet. We're just digging through dirty laundry on the internet. It's hard to tell what's real. But this is a photo of the weapon he used and the setup he had. People are speculating it looks an awful lot like, Russian-Ukrainian class of rifle. He's doing these weird recruitment ops in Ukraine for civilians. Well, he's like posting on his Facebook all the time to like no followers about how he's recruiting hundreds of civilians to fight for Ukraine. Posting for like Afghan special forces to contact him so they can come fight in Ukraine. But he's like just a random citizen from Hawaii. 그래서 의문의 중심에는 이 여성 수킴이라는 여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인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일일이 찍어봤어요. 여기 LMI Organization, 그다음에 RAND Corporation, Yale. 아마 수킴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X에 아마 사라졌을 거예요. 수킴 있습니다. 근데 프라이빗이에요. 프라이빗으로 돼 있고 워싱턴 DC 거주하십니다. 보면은 이제 SAIS 홉킨스라고 써 있는데 이게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명문대죠. baltimore, 메릴랜드에 있는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에 위치해 있고 CIA 훈련소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죠. 존스 홉킨스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Philip Merrill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SAIS 필립 메럴 센터는 정치 그리고 군사력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데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 연구소 디렉터가 연구소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존 맥클라플린이라는 사람입니다. 1966년에 존스 홉킨스 SAIS 졸업했고 serving as acting director of Central Intelligence from July to September of 2004. CIA 국장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전 부국장이기도 했고요. CIA에서 총 30년을 지냈습니다. 데이비드 바노라는 분은 여기 넘버 3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고요. 30년 동안 방위산업체 그쪽 분야에 종사했고요. 랜드 연구소는 유명하죠. 여러분께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회, 과학, 군사, 외교 다양한 분야 연구 활동으로 유명합니다. RAND Corporation. 샌타모니카의 본사를 이렇게 본부에 두고 있고요. 랜드 연구소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으로 인류의 보편, 지향적인 복지와 발전을 위해 연구 활동을 지속한다는 목표 아래 지금 한 76년 됐죠. 76년 동안 수천여 연구자가 작성한 수십만 건 연구 결과를 보고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방위산업체 연구소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LMI는 방위산업체 교육 그리고 트레이닝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컨설팅 회사
입니다. 예. 여기 이렇게 써있죠. 미 공군 교육 그리고 훈련 커맨드 has selected LMI to support its mission of training and developing fire emergency sources across the Department of Defense 이렇게 써있네요. sources가 아니고 service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스가 대량 살상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슈로 이렇게 체포된 그런 기록이 있는데 특히 이거 대량 살상 무기 소지 방위비 산업체하고 깊숙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루스가 쏜 이 소총도 우크라이나 아니면 러시아 쪽에서 쓰는 그런 소총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루스가 총 60명을 팔로우하는데 그 중에 한 명, 그리고 가장 먼저 팔로우한 사람이 이 수킴이라는 여성이라는 것은 전 CIA 요원인데 좀 의심스럽다. 그렇게 이분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킴도 루스를 팔로우했다는 점도 의심스럽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심지어 배우에 수킴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뒤에서 봐준 사람이 이 여성이 아니냐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입증된 거는 없습니다. 루스를 보면 별로 팔로우한 사람도 없었고 페이스북에서도 아무도 팔로우 안 하는데 우크라이나 관련된 그런 그 게시물을 올리고 이렇게 X에서도 계속 우크라이나 관련 게시물을 올리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MK 울트라로 이렇게 세뇌당해서 이렇게 올렸는지 누가 알 수 있겠느냐. MK 울트라가 뭔지는 여러분 아시죠?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CIA의 세뇌 프로그램이었는데 공식적으로는 이미 폐지시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과거에. 진짜 이상한 영상 하나가 있는데 그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But it's getting turned up. Officials in Kyiv simply aren't interested in recruiting them. Ukraine is reluctant to be cooperative. That's Ryan Ruth, a U.S. citizen who set up the International Volunteer Center in Ukraine to help connect foreigners to Ukrainian military units. Now I'm talking to over 100 soldiers every day, and pretty much everybody. All of my contacts in Ukraine, they were adamant. They pretty much yelled at me every time that I suggested that we bring in Afghan. The Ukrainian government didn't respond to our request for comment, but a source close to the officials in Kyiv told Semaphore that their top concern is the question of loyalty in the thick fog of war. The biggest thing is spies. They're afraid that anybody and everybody is a Russian spy. Shout out to some 그리고 수킴을 두고는 이제 핸들러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암살 배우자다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고요. 누군가는 이 사람을 계속 돌본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요. 근데 그 돌본 사람이 수킴이 아니냐 그렇게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연방수사국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냐, FBI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못 믿죠. 트럼프 러시아 내통 조작 스캔들에 가담한 것. Crossfire Hurricane, 작전명 Crossfire Hurricane 아시죠 여러분? FBI 작전명이었습니다.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조작. 그러니까 결론은 보면 그래요. 거기 조작에 가담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FBI가. 자기네들은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을 파헤치겠다.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했는데 이 크로스파이어 허리케인을 제대로 이해하면 파헤치다 보면은 조작에 같이 가담을 했구나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FBI가. 그러니까 FBI rank and file 그 일반 요원들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FBI 건물 7층에 있는 그 7층의 리더십들이 있거든요. 그 리더들이 그 7층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FBI가 어떻게든 트럼프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개탄해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체포됐죠. 예, 라이언 루스인지 뭐 라우스인지 어쨌든 이 사람이 체포돼서 수감 중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살할 사람은 아니라고. 그런데 CCTV 회로 CCTV가 갑자기 고장날 수가 있겠죠. 교도관들이 뭐 졸거나 그러지 않는 한 자살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까지 50일 정도 남았는데 자기는 거의 최소 한 번은 더 트럼프를 상대로 암살 시도가 있을 거라고 거액을 배팅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방위산업체들은 계속 전쟁이 장기화되고 곳곳에서 터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트럼프는 거기에 역행하는 인물이라서
암살 시도를 할 거라고 그렇게 이 사람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전쟁 싫어하는 거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종식시키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도 어떻게든 종식시키려고 하는 정치인이라는 것 여러분께서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수킴 웹사이트 이렇게 LMI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킴 보면은 Wall Street Journal, Financial Times, Washington Post, The New York Times, BBC, NBC, PBS, Time, Newsweek 이런 곳에서 프랑스 통신사 제가 그냥 넘겼는데 아마 발음하는 게 아장스 프랑스 프레스 맞나요? 예, 아장스 프랑스 프레스. 동아시아 분석가였습니다. 7년 동안에 CIA에서 정책을 만들고 국가 보안에 있어서 리더라고 설명되어 있고요. National Security Council,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Department of State 아주 굵직굵직한 데는 다 있었네요. 뭐 국무부, 국가안보위원회, 국방부 고위직으으로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젊은데 굉장히 젊어요. 이렇게 일단 외모를 보면 이분인데요. 굉장히 젊어 보입니다. 그 American University, 아메리칸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요. 랜드 연구소를 위해서도 일했고. 자, 이분인데요. 수킴. 도대체 루스하고 어떤 관계인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그 트럼프 러시아 내통 조작 스캔들에도 연루돼가지고 논란이 됐던 법무부 넘버 4였던 사람이죠. 브루스 오어라는 사람도 있었고 한국명이 오진석 씨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리고 로버트 멀러 특검팀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조사했던 로버트 멀러 특검팀의 실세로 통한 지니 리 변호사도 굉장히 이제 그 큰 역할을 했고요. 정치적으로는 부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멀러 특검팀에 있으면서. 이번 이슈에 있어서는 또 이렇게 수킴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분이 연루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번 트럼프 암살 시도에. 단지 라이언 웨슬리 루스 자꾸 웨인이라고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라이언 웨슬리 루스가 X에서 가장 먼저 팔로우한 사람이 어떻게 공교롭게도 이런 전 CIA 요원인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보니까 정보기관 미국에서 굵직굵직한 그런 정보기관에서 활약을 해온 그런 수킴 박사라는 거는 도대체 둘 간에 무슨 관계일까? 궁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궁금하시죠? 이분이 쓴 논문이죠. 리서치. North Korean Sanctions Evasion. 북한이 어떻게 제재를 피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2022년 8월에 올린 리서치네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큐멘터리까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활동이 좀 활발하신 분 같아요. 잠깐 그분 나오는 영상본만 한번 볼까요? That the North Koreans are evading laws and regulations. I don't think that's a reason for us to give up. I think that's a reason for us to be even more disciplined. 자, 그리고 X에 올라오 있는 제가 좀 재밌는 것 그리고 여러분께서 보셔야 하는 그런 X 게시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팀 워즈 부인이 팀 워즈 부통령 후보죠. 민주당. 이 영상을 보면은 이게 벌써 한 600만 회 나왔어요. 여기는 390만 회라는데 벌써 뭐 여기저기 곳곳에서 뭐 1000만 회 나왔다는 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한번 볼게요. 팀 워즈 부인 비호감이다 이런 식으로 완전 사이코다 이렇게 자니 마가님이 올렸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과격한 모습이네요. 여기서는.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가 불법 체류자들,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들, 그런 불치자들이 구치소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구치소에 갇힌 그런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들을 다 풀어주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영상 볼게요.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들 당연히 저희가 교도소에 넣어야죠. 근데 그걸 다 풀어주겠다고 그럽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첫날에, 취임 첫날에 들어보겠습니다. Hi, my name's Sally Hartman. I'm a volunteer with the Center for Worker Justice. I want to know, when you become president, would you be committing to close immigration detention centers? Absolutely, on day one. Thank you for 제가 그리고 올해 선거 중에 가장 중요한 주 한 주를 딱 꼽으라 그러면은 펜실베니아 주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선거인단 19명 있습니다. 큰 주죠.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뉴욕 어차피 민주당이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텍사스, 플로리다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오하이오도 가져가고. 근데 중요한 주 중에 하나가, 그리고 선거인단이 많은 주 중에 하나가 바로 펜실베니아입니다. 지금 펜실베니아 보면은 IT 난민들 때문에 난리라고 그래요. 특히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가면은 IT 애들이 가장 많다고 그런다. 그 어느 인종보다도. 그러니까 미국인보다도 더 많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I think they are trying to get even interpreters to teach the kids, let alone get to this part. Yeah, they're having a huge problem, I think, It's kind of ridiculous. with trying to teach. There were 45 Haitians that started kindergarten this year. Whoa. 45. How big is kindergarten overall? A kindergarten class is probably no more than 60 at most. At most. Yeah, it's like one classroom is probably like a 30 each, yeah. 20 kids, I'm 20, thinking, 30, maybe 30. 25. Yeah. I don't know. So yeah. like the majority of kindergarten is Haitian I now. would say- Yeah. In what, 2 years or something like that? Like Yeah. pretty much. Yeah. And Yeah. they don't speak English. Yeah. Well, actually, I think the younger kids They mu- speak yeah, more they English probably have a better than the chance. older kids. Okay. We're talking to a guy Yeah. tomorrow who he had to pull his 7th grader out of school because they just didn't have Yeah, the resources. He was like, I've heard stories like that. yeah. One of the things, like I said, about the not speaking English, like middle school grades, where parents are having a problem because their kids can't advance because the teachers are having to compensate for the kids who can't speak English. Right. 학생들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통역가까지 고용하고 지금 45명 있다고 그러죠. 보통 유치원이면은 뭐 많아야 뭐 60명 아니냐 이러는데, 그러니까 한 교실에는 한 20명, 20명에서 25명. 근데 이제 뭐 과반이 IT라는 겁니다. IT 아이들. 그리고 그냥 영어를 잘 못하는데, 근데 물론 뭐 이제 어릴수록 더 영어를 잘하고 좀 더 클수록 영어를 잘 못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유명 힙합 프로듀서 퍼렐 윌리엄스, 유명하죠. 해피라는 노래로 유명합니다. 해피라는 노래도 유명하고, 그다음에 제이지하고 듀엣곡 Excuse Me Miss라는 노래 있는데 그 노래 정말 좋아요. 예. 제가 그냥 참고로 여러분께 얘기하는 겁니다. 제이지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연예인들 자꾸 정치 누구 뭐 대선 후보 누구 지지한다 안 한다, 그냥 입 닥치고 있어라.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다 네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퍼렐 윌리엄스가 이번에 올바르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카일 베커가 이렇게 X에 글을 올렸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그리고 뭐 조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암살 시도하지 않지만 지금 트럼프를 상대로는 계속해서 벌써 2번이나 암살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 말은 민주당 진영,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조 바이든 그리고 메인스트림 미디어까지 그쪽 진영이 너무 폭력적인 발언들을 했기 때문이라는 반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100%, 200%, 1000%. 캐털드가 X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자니 마가가 올린 거를 이렇게 리트윗했는데, ABC, 틱톡 따르면 트럼프 마무리 연설이 좋았죠. 토론 때 지난 4년간 행복했으면은 카말라를 찍고, 아니 그 4년 전이 더 좋았다면은 그러면 나를 찍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카말라가 이제 와서 이걸 다 고치겠다고 하는데 왜 그럼 진작부터 취임 첫날부터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2,300만 뷰 기록했는데 카말라 마무리 연설은 600만 뷰에 그쳤다는 겁니다. 여긴 보니까 440만 원 나오네요. 그리고 오리건주에서 수백여 비시민권자들이 유권자 등록을 한 걸로 드러났다. 이렇게 뉴포스가 보도했는데 팀플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No, they got caught. 아니 적발됐을 뿐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예산 삭감을 부르짖은 그런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저도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Doge 디자이너가 The mainstream media is a propaganda tool of the Democrat Party. 주류 언론은 민주당의 프로파간다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썼는데 일론 머스크가 absolutely 100% 맞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아마 이제 미국 정치, 저 원용석의 진실 정치를 계속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겁니다. 민주당하고 주류 언론,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ABC, NBC, CBS, 타임, 뉴스위크, USA 투데이,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들, 이코노미스트 다 AP, 로이터 통신 특히 다 민주당 하고 일심동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심동체예요. 일심동체. 보십시오. Absolutely, it is telling that the vast majority of political donations by journalists are to the Democratic Party. 이렇게 써 있죠. 이 기자들 한번 봐라. 후원금이 거의 아마 93%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으로만 일방통행하고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저널리스트 맞습니까? 전당 요원이죠. 자, 뉴햄셔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뉴햄셔 주지사 크리스 서누누가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해야 된다고 합니다. 유권자 등록을 하려면. 그리고 포토 아이디까지. 이건 너무 좋은 주지사네요. 법안에 서명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라이크하고 리트윗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 일론 머스크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합주에 대거 난민들 놓고 있는데 이거는 미국을 일당 독재 체제로 만들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원한다는 거죠. 이렇게 난민들 받고 불법 체류자들 받는 것을. 이렇게 표를 보면은 IT 불법 체류자들 보면은 이렇게 바이든을 찍은 데보다 트럼프를 찍은 데에 더 많이 넣고 있다. 이렇게 2022년 회계연도에도 쫙 1, 2, 3, 4분기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빨간 지역에 더 많이 넣고 있어요. 이런 IT 난민들을. 자, 오리건 DMV, 그러니까 자동차 등록국이죠. 거기 가면은 이렇게 불법 체류자들도 면허증 받거든요. 근데 면허증 받으면 자동으로 또 유권자 등록까지 됩니다. 근데 수백여 명이 불법 체류자, 그러니까 비시민권자들이 유권자 등록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앤디노 탐사보도 저널리스트가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레가니안 기사를 이렇게 인용을 한 거예요. 이걸 이제 일론 머스크가 X에 올린 겁니다. Illegal voter registration in Oregon. 오레건에서 이렇게 불법 유권자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가 유세장 때마다 이 영상을 튼다고 그러는데 카말라 해리스 이 영상을 끝으로 이번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정치 구독, 라이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정은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s a woman, there's a balance to be struck between being tough and being a bitch.